안녕하세요. 귀로 듣는 부자 인사이트. 오늘도 저와 함께 하루 빠른 부동산 원픽 기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선정한 원픽 기사는요, 바로 구의역 롯데캐슬 이스트폴과 관련된 기사입니다. 요게 지금 기사를 보면요, 강북 평당 4천만 원 시대가 열렸다라고 하는 그 기사에 관련된 요 분양 소식인데요. 요게 이제 구의역 롯데캐슬 이스트폴이라고 하는 대단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큰 대단지는 아닙니다. 여기가 지금 상업지에 건설되는 사업이어가지고 호텔이랑 업무시설, 뭐 구청사 같은 것들이 복합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어 있지 않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공동주택으로 보게 되면은 이렇게 7개 동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제 일반 분양 세대가 약 631세대, 그리고 임대 세대가 432세대, 행복주택이 300세대가 포함이 돼서 이렇게 좀 진행이 되는 그런 단지입니다. 입지로 보면, 위치로 보면요, 구의역에 바로 붙어 있는 초역세권 단지예요. 그래서 이제 일부 세대가 한강 조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이슈가 될 만한 그런 자리이고 위치이고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는 요 아파트 단지가 평당 분양가 4천을 넘어가는 형태로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같은 하락장이었다가 서울 아파트가 9주 연속 상승이라고 하는 한국부동산원의 통계와 그리고 고분양가 논란에도 원자재값 같은 인상에 대한 여파로 고분양가를 어느 정도 인정하는 분위기,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폐지에 따른 공격적인 가격 선정,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다 보니까 강북 구의역 인근이 평당 4천에도 나오는구나 라면서 솔직히 좀 놀랄 만한 거였어요. 물론 한강이 보이긴 하지만요, 이 배치도상으로 볼 때는요, 제가 좀 해석해 보면은 103동 라인의 이 445 라인, 여기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한강이 조망이 될 것으로 보여요. 한강이 조망이 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여기 이제 두 개 동,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강 조망이 좀 보여질 걸로 판단이 되는데,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은요, 여기에 지금 한강 조망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동서울 종합터미널을 보이시나요? 이 동서울 종합터미널은요, 지금 현대화 사업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현대화 사업이 진행이 되게 되면은 40층 높이의 광역교통 복합 공간이 개발이 되거든요. 여기가 24년도에 착공의 목표이고 공사기간이 한 4, 5년 정도 될 것 같은데, 이쪽 지금 구의역 롯데캐슬 이스트폴이 25년도에 입주가 예상이 돼 있습니다. 입주 예상할 때쯤 되면 여기가 착공이 들어가는 거고, 점차 나의 한강 조망을 침해하는 형태의 높이로 올라가고 있는 동서울 종합터미널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장은 한강뷰가 이 남동쪽 방향에 있는 요런 동들 같은 경우에 한강이 조망이 될 수 있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한강 조망이 가려질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고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위에 개발 호재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 개발 호재가 한강 조망을 가릴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분양하시는 분들은 철저히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분양가가 84A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14억 정도의 분양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 14억 정도라고 하는 분양가는요, 얼마 전에 분양했던 이제 둔촌주공 아파트가 84A, 거기가 13억대였어요. 13억. 그러니까 거기보다 약 1에서 2억 정도가 비싼 형태의 분양이 되는 건데, 둔촌주공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일부 평형대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일반 분양 세대수가 많다 보니까 미달이 나가지고 추가적으로 좀 진행이 돼서 완판이 되긴 됐는데, 둔촌주공보다도 1, 2억이 더 비싼 그런 형태이고, 물론 여기 광명동에 있는, 경기도에 있는 광명에서도 지금 분양가가 12억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둔주랑 거의 비슷한 가격이었던 거거든요. 지금 얼마만큼 단기간에 분양 가격들이 좀 높게 책정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것처럼 19세 이상 세대 주면서 여기가 이제 청약 가능한 부분들이 추첨,
84 초과하는 것 같은 경우에 100%도 추첨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가점이 낮은 분들한테는 한 번쯤은 또 입지가 좋고 또 신축이고 노려볼 만한 곳이긴 하는데, 가점이 높은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굳이 여기가 필요할까? 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게요. 요새 나오면 청약, 야, 서울 청약은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청약해.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 생각은 조금 달라요. 여기 보시면 여기 지금 공사 현장이거든요. 공사 현장 바로 앞에 보시면은 구역, 이게 지상철입니다. 구역. 2호선 라인은 지상철 라인이기 때문에 이게 미관상으로 봤을 때도 바로 초역세권인데, 소음이라든지 조망이라든지 이제 뭐 여러 가지 좀 지하철보다는 좀 불이익이 있는 그런 입지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역을 이용하기에는 훨씬 더 좋겠지만은 역세권, 초역세권에 지상철이 간다라고 하는 건 반드시 장점이라고 보기에는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초등학교와 관련된 분들이 초등학교, 중학교가 붙어 있는 부분도 있는데, 여기가 이렇게 그렇게까지 선호하는 초등학교, 중학교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학군지라고 보기에는 다소 미흡해요. 인근에 이제 빌라라든지 여러 가지 주거 형태들이 같이 혼재되어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따라기보다는 사람들이 조금 비선호하는 형태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여기가 이제 임대 아파트가 분양 세대보다 임대 아파트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여기가 이제 조합에서 개발하는 형태가 아니고 이제 기존에 있던 입지에서 지금 개발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분양이 630세대인데 임대 아파트가 432세대가 돼 있어요. 네, 이것도 사실은 조금 부분이 있는 거게, 임대 아파트 세대나 행복주택 세대가 일반 분양 세대보다 더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비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좀 치명적일 수도 있는 부분이, 여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주상복합, 아까 말씀드렸던 호텔도 있고 상가도 있고 여러 가지 편의시설들이 많이 있어서 이용하는 데는 용이할 수 있어요. 다만 여기가 주차장 같은 경우에 제가 듣기로는 주상복합 형태이고, 아파트 입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지하 5층에서 7층만 이용하는 형태로 631세대가 약 900대 정도의 주차 공간이 돼 있어서 주차 공간 자체만으로 봤을 때는 약 한 1.4대 정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많은 편에 속하긴 하지만, 여기까지 들어가는 진입로에 지하층에서는 대부분 다른 뭐 상가라든지 호텔 이용객들이 이용하는 거고, 아마 입주민들은 5층에서 7층까지라고 하면은 그 지하 주차장까지로 내려가는 것들이 사실 조금 더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좀 파악한 정보로 말씀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여부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긴 한데, 또 이제 주상복합의 특징상 여기가 좀 관리비가 좀 다소 비쌀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현재 확인된 바로는 이제 커뮤니티 시설 같은 것들도 이제 임대 아파트에 있는 세대분들과 함께 믹스형으로 사용을 하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것도 이제 호불호가 좀 나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관련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강 조망을 기대할 수 있는 세대들이 상당히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도 감안을 해야 될 부분이라서,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고분양가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제약사항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체크를 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가점이 좀 높게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요, 올 하반기 때 제가 어제도 이제 뉴스 브리핑 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반기 때 강남 3구의 알짜배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고 있는 알짜배기 아파트 단지들이 대규모로 분양의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노릴 때 청약을 노린다고 하면 고가점자들 같은 경우에는 강남 쪽을 노리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고요. 이거 어차피 전매 가능하니까 전매하면 되지, 아니면 실제 입주할 필요가 없으니까 입주 시기에 전세 주면 되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여기가 입주 시점이요, 25년 3월 정도가 현재 입주 예정일입니다. 25년 3월이 입주 예정일인데, 앞서 말씀드렸던 둔촌주공, 올림픽 파크 포레온 아파트 같은 경우에 일반 분양 세대 수가 정말 많았거든요. 거기가 이제 25년 1월에 입주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로서는 청약 당첨자들 같은 경우에는 실거주 요건이 붙어 있기 때문에 전세 물량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적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게 또 법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전세 물량이 공급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올림픽 파크 포레온이라고 거리적으로는 좀 멀리 떨어져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 두 개가 상호 좀 보완을 할 수 있는 거라고 봤을 때 올림픽 파크 포레온 그리고 구의역 롯데캐슬 이스트폰 여기 두 개 단지의 입주 시기가 비슷하다고 하는 것도 전세를 뺀다라고 했을 때 전세 가격이 낮게 형성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도 꼭 착안하시고 청약을 넣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저가점자들 같은 경우에 이제 가점으로 안 되기 때문에 요 자금력도 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추첨을 노리면서 해볼 만한 거지만 그것도 사실 로또를 노려야 되는 한강 뷰가 되는 로또를 노리는 분들만 좀 유용할 것 같고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치가 조금 떨어지지 않나라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구의역 롯데캐슬 이스트폴 청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러분들도 댓글로 한 번씩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